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핵심 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핵심 노트 참고사항은 지난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핵심 노트 두 번째는 집단 상담입니다. 집단 상담에 대한 내용인데요. 집단 상담은 상담자가 동시에 여러 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자의 지도와 동료들과 상호 교류하는 상담이다.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구성원은 토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상담에 대한 것은 필기 문제 기출인데요. 집단 상담의 의뢰 중에서 다음에 맞는 것은 혹은 틀리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에게 효과적인데 직업 성숙도가 높은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답이 틀린 답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11번째, 집단 상담 구성 시 고려사항입니다. 집단 상담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집단의 크기는 일단 6명에서 10명 정도가 적합하다. 장소 및 분위기는 심리적인 안정과 신체적 활동이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집단의 동질성과 이지성 문제인데요. 성별이나 연령, 사회적 성숙도, 과거 배경을 고려해서 집단을 구성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네 번째, 집단의 개방성이냐 또는 집단의 폐쇄성이냐 하는 건데, 집단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집단 상담의 시간입니다. 주 1회 할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하지만, 만약에 2주에 한 번 정도를 할 때는 2시간 정도가 적합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임의 횟수입니다.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하는 게 적당한데요. 여러분들 이 앞에 제가 별 표시 하나 했죠. 이 내용이 필기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모임의 횟수는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모임은 일주일에 1 내지 2회 하지만 가능하다면 최소화하는 게 좋다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7번째, 협동상담자라는 부분에 별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이미 필기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뜻이죠. 집단 상담은 진행자가 한 명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의사소통이 곤란할 시에는 협동상담자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꼭 혼자여야 된다 하는 문제는 틀린 답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12. 집단 상담의 장단점입니다. 별이 2개입니다. 즉 실기에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나왔냐? 집단 상담의 장점 또는 장단점 3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 이제 2번 나왔다는 얘기죠. 2번 이상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장점을 3가지 써라 하면 1, 2, 3 3가지를 써야 되고요. 장단점 3가지 쓰시오 그러면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했다가 쓰셔야 됩니다. 이건 실기 문제예요. 먼저 집단 상담의 장점은 한 상담자가 동시에 많은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 상담자의 개인적 조언보다는 구성원의 공통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네 번째는 타인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된다. 마지막 5번째는 구성원이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집단 상담은 이래서 장점이 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다 외우지 않더라도. 근데 이거는 실기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점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모두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시간적으로나 문제별로 집단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조금 전에 집단 상담의 구성 시 고려사항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몇 명이 적당하냐, 몇 회가 적당하냐,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집단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 특정 개인의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거죠. 왜? 집단은 여러 사람이 하니까 어느 한 사람의 문제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 문제죠. 4. 구성원 각자의 사적인 경험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어렵다. 그렇죠? 상담자와 내담자 두 사람이면 비밀 보장 가능하지만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비밀 보장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중심으로 한다면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13.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 단계. 집단 직업상담에도 단계가 있네요. 부처라는 학자는 이 단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1. 탐색 단계, 2. 전환 단계, 3. 행동 단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별이 3개입니다. 필기실기 다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필기는 어떻게 나왔냐? 다음 중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단계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여기 보면 탐, 전, 행 이거죠. 탐, 전, 행, 부처, 탐, 전, 행, 탐, 탐색 단계, 전, 전환 단계, 행, 행동 단계, 탐, 전, 행, 탐, 전, 행 이렇게 외우시면 이 1번 문제 집단 직업 상담은 3단계가 아닌 것을 하면 요 3가지가 아닌 것을 골라낼 수가 있죠. 그런데 실기에도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가지를 쓰시고 설명하시오. 3가지를 쓰고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뿐만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도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탐색 단계는 자기 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불일치 해결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 전환 단계는 자기 자신을 직업 세계와 연결하고 일과 삶의 가치를 조사하는 단계다. 3. 행동 단계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다. 여러분들은 탐, 전, 행 요 3가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14) 톨버트의 집단 직업 상담 과정 활용 유형입니다. 톨버트라는 학자는 집단 직업 상담 과정을 이렇게 활용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보시면 자상계직의, 자 자기 탐색, 상호작용, 개인적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 연결, 직업적 교육적 정보의 획득 및 검토의 의사결정. 제가 이 앞글자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자상계직의 왜냐? 저도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이거를 다 외우기가 어렵더라고.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앞글자만 외웠어요. 자상계직의, 자기 탐색, 상호작용, 개인적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 연결, 직업적 교육적 정보의 획득, 검토의 의사결정, 자상계직의 이것만 외운 거야. 외웠지만 자기 탐색이란 뜻은 내가 나중에 연출하면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많이 읽고 쓰고 외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자상계직의 만큼은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었어요. 실기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톨버트의 집단 직업 상담 과정 5가지를 쓰시오 했어요. 이 5가지 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상계직의, 자기 탐색, 상호작용, 개인적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 연결, 직업적 교육 정보의 획득 및 검토의 의사결정. 여러분들 자상계직의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상계직의 자기 탐색,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해서 앞글자와 나머지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집단 직업 상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업 상담의 개념 중에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그래서 3명의 학자가 얘기한 문제 유형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 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영상은 무료 구독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실 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